제1장 리더십 이해하기 이어서 제2장 팔로우십 이해하기에서는 팔로우십의 개요와 유형, 그리고 중요성에 대해서 알아보고, 팔로우십과 리더십의 관계에서는 히틀러의 명령을 무작정 따라한 아이히만과 당태종에게 안됩니다를 무려 300번이나 외친 신하 유중의 일화를 가지고 두 사례를 통해 위험한 팔로우십과 바람직한 팔로우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 여러분, 성웅 이수신 장군은 리더인가요? 팔로잉가요? 우리는 이수신 장군이 리더인지 팔로잉지에 대해서 심도 있게 생각해 보기 위해서는 리더십과 팔로우십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새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조직을 구성하며 리더의 지시를 따르고 그를 도와 조직의 긍정적인 발전을 유도하는 사람들을 팔로워라고 합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요구되는 성향이나 행동 방식 또는 사고 체계 등을 포괄적으로 팔로우십이라고 합니다. 팔로우십은 리더십과 비교 개념으로 사용됩니다. 리더십이 상사가 부하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과정이라면 팔로우십은 부하로서의 바람직한 특성과 행동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바람직한 부하는 상사가 바람직한 리더십을 발휘하도록 유도하고 지원해야 하며 상사의 지시에 대한 동의뿐만 아니라 건전한 비판도 함께 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상호 보완적 관계가 되었을 때 효과적인 조직 운영이 되며 협력적으로 목표 달성이 되고 직무 만족 또한 향상이 됩니다. 임진왜란 때 23전 23승의 신하를 가지고 있는 이수신 장군이지만 임진왜란 때 수많은 수모와 고문을 겪은 이수신 장군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이수신 장군이 리더인지 팔로워인지가 돼서 생각해 보려 합니다. 일본의 침략으로 조선이 위태롭게 된 임진왜란 시절 그렇게도 자기를 미워하고 불신했던 임금에게 너무나 억울한 누명을 받게 되고 욕도의 죄를 몰아 죽기 직전까지 심한 고문은 물론 백의 종군하는 수모까지 당했던 이순신에게 자신이 백의 종군하는 동안 조선 수군이 거의 전멸되다시피 한 상황에서 다시 삼도 수군 통제사의 자리를 준다고 했을 때 웬만한 사람이라면 억울하고 분통하고 어처구니가 없어 못하게 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때 이순신 장군은 기꺼이 왕의 명을 받들고 12척밖에 남지 않은 조선 수군으로 130척 대형 선단을 몰고 쳐들어오는 왜군에게 맞서 아무도 승리를 생각하지 못했던 명량해전을 통쾌하게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이러한 이순신 장군의 호국정신에서 우리는 무엇을 봤을까요? 조선 수군에게는 훌륭한 리더십의 모습을 보여주었고 임금에게는 진정한 팔로워의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순신 장군께서는 호국정신으로서 우리에게 진정한 팔로워의 모습과 훌륭한 리더의 모습을 동시에 보여준 사례인 것입니다.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남을 따르는 법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좋은 지도자가 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는 속담이 생각나는 불기입니다. 이는 팔로워 없는 리더는 존재하지 않으며 모든 조직에서 팔로워는 매우 중요한 존재이다. 축구와 같은 운동 경기의 예를 보아도 리더는 방향 제시의 역할을 할 뿐이지 실제 상대와 싸워 득점을 내는 것은 팔로워의 역할이기 때문입니다. 팔로워십을 배제하고 리더십만 강조하는 것은
맹목적인 순정주의를 낳게 됩니다. 지금까지의 리더십에 관한 연구들은 팔로워를 리더십 발휘의 주체가 아닌 대상으로만 인식하였기 때문에 팔로워십의 중요성은 그만큼 경시되어 왔으며 팔로워십에 관한 연구도 리더십과 관련해서 이루어진 현실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순신 장군의 사례를 통해 팔로워십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아보았듯이 현대사회는 팔로워십의 중요성을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팔로워십의 중요성을 더 강조하게 된 이유는 크게 팔로워의 비중이 확대되었고 창의성이 더 필요가 되었으면서 통신의 기술 발달의 요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팔로워의 비중 확대를 보면은 조직에서 팔로워의 숫자가 리더의 숫자보다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많아졌습니다. 또한 조직의 성공에 있어서 리더가 기여하는 것은 많아야 20% 정도이고 그 나머지는 80%는 팔로워들이 기여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직급이 높은 리더를 하더라도 리더는 일하는 시간보다 팔로워로 일하는 시간이 더 많아졌습니다. 또한 시대의 변화에 따라 과거의 기업을 둘러싼 환경이 안정적인 시대, 즉 리더의 독단적인 결정대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던 시대에는 팔로워들이 창의성을 발휘하지 않아도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현대 사회와 같이 기업 환경이 급변하는 시대에는 팔로워들의 창의성 향상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서는 팔로워 중심의 경영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리더의 지시에 의해서만 움직이는 팔로워로 구성된 조직은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살아남을 수 없으며 능력도 최대한 발휘하거나 개발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정보통신 기술의 향상으로 리더만이 가졌던 제한된 정보를 팔로워들도 쉽게 공유하게 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현장에서 팔로워가 독단적인 의사결정과 능동적인 행동을 할 수 있게 된 것도 팔로워의 중요성을 부각시키는 요인이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화면 그림에서 보듯이 팔로워십과 리더십의 관계는 상호 보완적 파트너 관계에 있으며 조직업 구성원이 상황에 따라 리더 혹은 팔로워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최상의 임원과 최하위의 구성원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리더이자 팔로워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학생 여러분, 팔로워십의 개요와 유형 그리고 중요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리더십과 팔로워십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는지요? 다음은 위험한 팔로워십과 바람직한 팔로워십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시틀러의 명령을 무작정 따른 아이히만과 당태종에게 안됩니다를 무려 300번이나 외친 신하 유중의 일화를 가지고 두 사례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팔로워 역할과 팔로워십의 중요성에 대해서 아이히만과 유중의 두 사례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이히만은 시틀러의 유태인 학살 명령을 따라 유태인을 600만 명을 학살한 장본인입니다. 위중은 당태종에게 죽음을 무릅쓰고 안됩니다를 300번이나 외친 신하입니다. 학생 여러분, 우리는 아이히만과 위중을 통해서 위험한 팔로워십과 바람직한 팔로워십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로 무작정 명령을 따르는 위험한 팔로워 아돌프 아이히만의 팔로워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돌프 아이히만은 제2차 세계대전 홀로코스트, 즉 유태인 학살의 전범으로 유태인 문제에 대한 최종 해결, 유태인의 박해 실무 책임자였습니다. 독일 및 독일 점령하에 유럽 각지에 있는
유태인들을 체포 및 강제 이주, 학살 계획을 지휘하였고 수용소에 500만 명이 넘는 유태인을 열차로 수송했으며 총 600만 명을 학살했습니다. 독일이 항복 후 미군에 체포되었으나 가짜 이름을 사용해 포로 수용소에서 탈출하였고 가족과 함께 아르헨티나로 도망쳐 가명으로 은신하던 중 이스라엘 정보기관에 체포돼 이스라엘로 압송되었습니다. 예루살렘 법정 공개 재판에서 나치가 저지른 유태인 600만 명의 학살 책임을 물어 1962년도 교수형에 처해졌습니다. 아돌프 아이히만은 유태인 학살에 대한 긴 재판 과정에서 나는 명령에 따랐을 뿐이라고 반복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권한 없는 배달부에 불과했다고 주장하면서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 아돌프 히틀러나 기타 상급자의 지시에 아무것도 덧붙이지 않고 성실히 업무를 수행한 것이 전부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는 스스로 생각하기를 포기하고 명령만 따랐던 것이라고 서술했습니다. 아이히만이 유태인 학살을 의도적으로 하였다는 검사 측의 주장에도 어느 정도가 일리가 있었으나 단지 상관의 명령만 수행했다는 아이히만의 주장도 역시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가 상관의 명령을 거부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학살의 부적함을 호소하거나 축소를 건의할 수 있었으며 명령을 따르면서 직권으로 학살을 최소화할 수도 있었다는 것을 생각해 보았을 때 무작정 리더의 명령을 따르는 파라오가 조직에 얼마나 커다란 위험을 안겨주는지에 대한 것을 실감시켜주는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죽음을 무릅쓰고 주군에게 300번이나 안됩니다를 외치면서 직원을 통한 바람직한 파로인 위증의 파로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증은 당나라의 초기의 대신이자 사상가로 위증은 독단적이고 향락적으로 흐르기 쉬운 절대 권력자인 황제에게 목숨을 건 직원을 서슴없이 하여 당태종을 중국 역사상 최고의 리더로 추앙받게 한 파로입니다. 최고 권력자인 황제에게 무려 300번이나 그것은 아니되옵니다라고 외쳤던 충신이었습니다. 위증이 직언한 몇 가지 사례를 보면 위증은 태종에게 윗사람의 행실이 바르면 명령하지 않아도 일이 순리대로 저절로 실행이 됩니다. 하지만 행실이 바르지 못하면 명령을 내려도 이해되지 않고 그 명령은 제대로 실행이 되지 않습니다. 고로 폐하께서는 인격 수양에도 게으리하시면 안 됩니다라는 개인적인 충고까지 했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태종에게 관하는 위증을 보면서 태종은 일종의 위증 울렁증이 생길 정도였습니다. 한 번은 사냥을 위해 수레와 말을 준비시켰다가 위증이 반대할 것 같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일을 취소시킬 정도였습니다. 태종은 매를 좋아했습니다. 하루는 좋은 매를 진상받고 감상하고 있는데 위증이 들어왔습니다. 태종은 본능적으로 매를 품 안에 숨겼습니다. 위증은 이런저런 국사를 보고 하면서 시간을 끌었습니다. 한참을 있다가 위증이 드디어 물러가자 태종은 품 안에 매를 꺼냈지만 매는 이미 지식해 죽어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듯 위증은 충심으로 태종을 보좌했던 위증이 죽자 태종은 3일간 식음을 전폐하고 위증을 애도하였습니다. 그리고 묘비를 세우고 묘비의 조문도 직접 쓰면서 태종은 위증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구리로 거울을 만들면 의복을 바로 입을 수 있다. 옛일을 거울로 삼으면
나라의 흥망성쇠를 알 수 있다. 또한 사람을 거울로 삼으면 세상 사는 이치와 이의 득실을 알 수 있다. 나는 이 세 가지 거울을 가지고 스스로의 잘못을 막으려 했다. 이제 위중이 지으니 거울 하나가 없는 셈이다. 위중에 충직한 간원과 태종의 충언을 잘 받아들이는 자세 덕분에 당나라는 큰 번영을 누렸습니다. 이 태평의 성대 시기를 역사상에서는 정관의 치기라고 했습니다. 당태종은 세 차례의 고구려의 정벌에 실패하고 죽음을 맞이하면서 만약 위중이 살아 있었다면 나로 하여금 이 전쟁을 하게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고구려의 정벌을 포기하라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학생 여러분, 명령을 무작정 따른 팔로우 아히만과 죽음을 무릅쓰고 직언을 한 팔로우 위중을 통해서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현대사회에서 팔로우의 역할과 리더의 역할이 별개가 아니라 서로 상호 보완적 관계임을 느끼셨으리라 생각해 봅니다. 팔로우십 이론은 여러 학자들을 통해 연구되어 왔으나 캐리에 의해 일반적인 개념이 정립하게 되었습니다. 켈리는 팔로우십의 유형을 구분하기 위해 팔로워의 사고와 행동 두 가지 핵심 기준을 가지고 분류하였습니다. 첫 번째 기준은 팔로워의 사고 요인으로 구성원이 독립, 비판적인 사고를 하느냐, 의전, 무비판적인 사고를 하느냐를 말합니다. 바람직한 팔로워는 스스로 생각하고 건설적인 비판을 하며 자기 나름의 개성이 있고 혁신적이며 창조적인 개인들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와 상반되는 팔로워는 할 일을 지시받아야 하고 이를 스스로 알아서 처리하지 않는 의존적이고 무비판적인 부류들입니다. 두 번째 기준은 팔로워의 행동 요인으로 구성원이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가, 수동적으로 참여하는가를 말합니다. 바람직한 팔로워는 솔선수범하고 주인의식을 가지고 있으며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자발적이며 맡은 일 이상을 합니다. 이와 상반되는 팔로워는 게으르고 늘 재촉과 감독을 받아야 되며 책임을 회피하는 수동적인 부류들입니다. 팔로워들의 유형은 그림과 같이 5가지 유형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좀 더 5가지 팔로워의 유형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순운형 팔로워는 조직의 일에는 적극적으로 참여하지만 업무에 대해 독립적, 비판적 사고는 부족한 유형으로 일반적으로 조직 구성원의 약 20에서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리더의 판단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리더의 권위에 순종하며 자기 위에 누군가가 있는 것에서 위안을 찾습니다. 일반적으로 독재적인 리더들은 그들의 권력욕을 충족하기 위해 순응형 팔로워를 장려합니다. 두 번째, 소외형 팔로워는 리더에 대해 독립적이고 비판의식이 있으나 역할 수행에는 소극적인 유형입니다. 능력은 있으나 리더의 의견에 대하여 불만 불평이나 부정적 의견을 늘어놓으면서도 조직에 무관심하여 조직의 문제점과 부족한 점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조직 구성원의 15에서 25%를 차지하며 피해의식을 가지고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불만족을 해결하기 위해 대결 자세를 취하게 되고 이로 인해 리더나 조직으로부터 배척당하는 경우가 많으며 조직의 잠재적 위험 요인이 됩니다. 세 번째로 모범형 팔로워는 조직 내에서 독립적이고 비판적인 사고를 가지며 조직의 일에 독립적이며 능동적으로 참여합니다. 일반적으로
조직 구성원의 약 5에서 1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인의식을 가지고 있으며 집단과 리더를 도와주고 조직의 이익을 위해서는 상사와도 의도적으로 맞서는 용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솔선수범하고 자기가 맡은 일보다 훨씬 많은 일을 하고자 합니다. 소외형과 순운형의 장점만을 취하는 모범형 팔로워가 5가지 팔로워십 중에서 조직에 진짜 필요한 팔로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수동형 팔로워는 조직 구성원의 약 5에서 1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수동형은 모범형과 정반대입니다. 비판적 사고도 없고 참여도 없는 팔로워로서 책임감이 결여되어 있어서 솔선수범하지 않을 뿐 아니라 상사로부터 지시받은 업무만 처리하며 통제 및 감독하에서만 업무를 수행합니다. 마지막으로 실무형 팔로워는 위의 모든 요소를 조금씩 전부 갖고 있다가 상황에 따라 가장 유리하고 위험이 적은 행동을 취하는 경향, 즉 안전제일 행동 원칙으로 삼습니다. 일반적으로 조직 구성원의 약 25에서 35%를 차지하고 있으며 조직의 운영 방침 등에 아주 민감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과 조직을 교묘히 이용하기도 합니다. 실무형은 의견 대립을 최소한으로 억제하고 어떤 실패에 대해서도 변명할 수 있는 준비를 주도 면밀하게 해놓고 있습니다. 그들은 목표를 낮게 잡고 반드시 자기보다 남이 먼저 책임을 지게 만듭니다. 주로 관료주의에 젖어 있는 공공조직에서 나타나며 조직이 침체기에 접어들 때 주로 나타납니다. 바람직한 팔로워가 되기 위해서는 팔로워 자신의 노력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바람직한 팔로워 특성 개발은 크게 6가지로 첫째, 자기관리입니다. 자기 자신을 자율적으로 잘 관리하여 궁극적으로 조직 목표에 부응하는 성과를 내는 밑거름이 됩니다. 둘째로, 리더의 보완으로 리더가 그 상황의 갈피를 잡지 못한다면 팔로워들은 이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셋째로, 직원으로서 리더가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고 부당한 지시를 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단호히 잘못된 것을 지적해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넷째로, 책임감입니다. 리더와 팔로워는 하나의 목표를 정해두고 일하는 파트너이므로 팔로워들 각자가 책임감을 가지고 맡은 일을 완벽하게 한다면 리더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다섯째로, 헌신입니다. 조직은 팀워크로 운영되므로 팔로워들이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게 되면 팀의 효과는 크게 떨어지게 됩니다. 효과적으로 팔로워는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조직의 발전을 자신의 발전으로 여기며 매사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자기개발입니다. 제 아무리 조직을 위해 헌신적으로 일한다 해도 능력이 부족하면 원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끊임없이 역량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학생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1차 시수업 리더십과 팔로우십 이해하기를 마치겠습니다. 동영상 수업에서 미흡한 부분들은 LMS 학습 자료실에서 학습하실 수 있도록 자료들을 첨부해 놓겠습니다. 다음 2차 시수업인 대인관계 능력 이해에서는 대인관계 개념과 중요성, 사회적 관계 네트워킹, 대인관계 능력 향상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